네, 이번 시간에는 내 사무소를 찾아오는 고객의 유형과 응대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 사무소를 찾아오는 고객의 유형은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심이 많은 그런 고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고객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진상 고객이 있습니다. 진상 고객 뭔지 아시죠? 네, 뭐 말이 필요 없어요. 뭐 막무가내이신 분들이죠. 자, 첫 번째 의심이 많은 고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의심이 많은 고객한테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논리로 계속 펼치게 되면요, 여러분의 말이 사실상 먹히지가 않습니다. 자, 고객을 유혹해야 될까요? 설득해야 될까요? 먼저 유혹과 설득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설득은 내가 상대방을 나의 의지대로 이끌어가는 게 설득이고요. 유혹은 가만히 있는데 스스로 오게 만드는 게 유혹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사실 필드에서 유혹하는 경우보다 설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블로그에 글을 쓸 때도 유혹보다는 설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고객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의심이 많은 고객한테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런 유혹하는 그런 응대법이 될 수가 없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선생님, 저 부동산 앞에 보이는 저기 대성 인테리어 있잖아요. 그분이 제가 그때 말씀드려가지고 저 1억 천에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가격이 2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9천만 원 정도 시세 차익을 2년 만에 보신 거고요. 또 저쪽 아파트 보이시죠? 제가 그때 소개시켜드린 물건이거든요. 그때도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추천해가지고 사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익을 올리셔서 지금 제 주변에 제가 추천드린 물건 때문에 수익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요. 그분들은 뭐 항상 물건 매수할 때는요, 저한테 오셔서 하시거든요. 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어떤 사례를 가지고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의심이 많은 고객들은 여러분을 신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논리적인 고객이 있잖아요. 자, 이 논리적인 고객들은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완전히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지식 정도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부동산에 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에 비추어서 이 물건을 평가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분 말이 맞기는 하는데, 모든 부동산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은 그게 아니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긴 한데요. 여기는요,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여기가 그 지역하고는 이렇게 다르고요. 이런 부분이 틀린 거거든요. 선생님 생각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얘기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반박을 해주는 거죠.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맞네?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물건을 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죠. 뭘까요?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더럽지? 그래서 네 말 맞아. 그래, 나도 이해해. 내가 틀린 거 아는데, 근데 이 물건 사고는 싶은데 너한테 사기 싫어. 그래서 나가죠. 다른 부동산에서 물건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부동산에서 봤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계약을 진행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오전에 내가 보여줬던 손님이 옆 부동산 가서 계약을 하네?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러죠? 내 뒤통수를 쳐?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수수료 50% 달라고 막 싸워요. 자, 내가 보여준 물건을 딴 부동산 가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 누구 책임? 예, 여러분의 책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이렇게 논리적인 고객한테는요, 절대 논리로 맞서면 안 되고요, 감성적인 부분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즉, 공감대 형성하는 그런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까 뭐 전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가면서 뭐 그 사람의 고향이 어딘지, 또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뭐 내 또래가 있다면 우리 자녀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대화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낫고요. 또 특히 사무소에서 절대 하지 마세요. 어떤 거? 정치 얘기 같은 거.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사항들이고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든, 고객이 어떤 얘기를 하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반박하는 얘기를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호응을 해주면서 여러분이 다른 내용이 있다면 참고하시라는 뜻으로 그런 내용들을 그냥 설명해 주는 정도로 얘기를 해주시면
그분이 논리 정연한 그런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얘기를 캐치해서 아, 이렇게 사면 괜찮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은 다 본인들이 하실 수가 있을 정도의 지식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진상 고객이 있어요. 야, 이거 진상 고객 진짜 힘들죠. 자, 이 진상 고객은요, 중개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고객이에요. 진상 고객은요, 한번 적으로 만들면요, 주변에 소문이 나죠. 자, 이게 처음 하신 분들과 기존에 중개업을 하신 분들이 다른데요. 여러분이 처음 어떤 사무소를 개업해서 이런 어떤 진상 고객을 적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본인의 시간을 계속 투자하면서 주변에다가 저 사무소, 중개사무소 되게 사장님 이상하고 안 좋아. 이런 소문을 내요. 그럼 그분 지인들이 뭐라 그러죠? 그래?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안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진상 고객 같은 분들 한 두 분만 있으면요, 여러분 그 주변에 소문이 다 나요. 그 부동산 되게 안 좋은 공인중개사라고. 그러면요, 중개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중개업을 오래 한 사람들은 사실 그런 진상 고객도 괜찮아요. 왜? 그 사장님 되게 성격 안 좋다 그러던데? 그러면 그 지인이 뭐라 그러죠? 에이, 그 몰라서 그래. 제가 겪어봤는데 그분 조금 무뚝뚝해서 그렇지 성격은 그런 분 아니야. 왜? 그분은 겪어봤기 때문에 그 공인중개사무소 사장님의 성격을 아는 거죠. 이렇게 반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절대 고객하고 싸우거나 적으로 돌리면 안 되는 거. 진상 고객한테 화를 내는 것은요, 불난 집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과 동일한 행위예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진상 고객을 힘들지만 내 편으로 만들어 버리면요, 오히려 반대 현상이죠. 이분들이 주위에 소문을 내고 다녀요. 그 부동산이 정말 좋은 부동산이고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자꾸 퍼뜨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상 고객은 반드시 적으로 만들지 말고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내 사무소를 찾아오는 고객 유형 3가지와 응대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